자, 객관적 기준을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객관적 기준 하프 모의고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요즘 시기에 여러분들이 실전과 같은 문제풀이를 좀 원해서 제가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풀세트가 아니라서 저희가 40분 동안 시간을 좀 드릴 거고, 시간을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바로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강의는 제가 첫 번째 시간은 항상 40분을 시간을 잴 거고요. 현장에서 똑같이 40분 푸는 걸 그대로 쭉 이어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간을 보시고 현장 학생들과 똑같이 호흡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 자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고 난 직후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분석을 먼저 좀 하십시오. 총 4지문입니다. 문학 2개, 독서 2개인데 그 독서가 리트 지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고난도고요. 문학은 올해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작년 9월, 아직 9월 평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3개의 시험에서 보였었던 일관적인 특징, 그리고 출제의도 자체, 제가 육모 분석해서 수업했었던 내용 자체를 연결하고 구현시킬 수 있는 문학작품 위주로 설정을 했고, 그 문학작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작품일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낯설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40분 시간 드릴 거니까 40분 시간 놓고 같이 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스터디 위드미처럼 시험 같이 보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40분 재고 객관적 기준을 점검하신 다음에 사고의 흐름을 확인하게 만들 건데,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풀고 난 다음에 나의 사고력이 올바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사고력을 빠르게 풀고 난 다음에 분석할 때 내가 분석하는 거랑 빠르게 푸는 게 일치해가는 과정 자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일치해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수능날 내 풀이가 맞다는 확신이 생기겠죠? 그 확신은 어디서 얻냐면 여러분들이 풀고 분석한 것과 제 수업을 비교했을 때 사고력이 동일한 게 얻어지면 시간 재고 풀어가는 거에 대한 정확도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보장되고 난 다음에는 속도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푸는 연습 자체를 하는 건 단순히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관적으로 풀었을 때의 정확도가 얼마만큼 선생님과의 싱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 하프 모의고사 핵심은 여러분과 저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부하시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총 8회로 할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독서가 리트로 2지문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고난도여도 우리가 시작 독서, 객관적 기준 독서, 도약 독서, 알겠죠? 혹은 압축집에서 배웠었던 핵심적인 원리를 토대로 어려운 지문들을 제가 읽어가는 힘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학은 시간 지문, 소설 한 지문을 통해서 한 회분을 만들었고요. 비율을 좀 맞췄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하나, 소설 하나 넣어서 총 4지문을 통해서 40분 정도 문제 푸는 걸로 했고, 40분을 설정한 이유는 리트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5분씩 써라. 그러면 2지문 하면 30분, 그 다음 문학 2개 10분 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40분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회차별로 12개에서 16개의 문항 정도가 나왔고요. 말씀드렸지만 25년 6부 수능, 그 다음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출제 트렌드를 반영을 했고, 9월 평가원이 나오면 제가 나중에 9월 분석 강의를 또 만들어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5년 6부 수능에 나왔던 트렌드 자체가 28년 수능을 위한 예비시행, 그 다음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출제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거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는 해설을 만들어 드릴 건데 지문 구조와 사고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설을 수록했고, 이 사고의 흐름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과 동일할 겁니다. 그 동일한 내용 안에서 복습하시기 편할 거고요. 실제로 모든 과정을 저랑 동기화하는 과정을 해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심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자, 문학은 사관학과 경찰대, 그 다음 고1, 고2 지문까지 넣어놨는데 말씀드렸지만 고1, 고2 지문 쉬운 지문 안 넣어놨습니다. 고1, 고2 지문인데 평가원스러운 출제도를 담고 있는 거, EBS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빈출되는 주제 정도들을 제가 엮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문제를 넣었고요. 우수한 기출들 위주로 넣었고 사설틱함까지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문제가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제가 왜 선정했는지도 매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 지문을 왜 선정했는지까지 설명을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평가원 혹은 작년 수능, 작년 6구에 나왔었던 출제도가 발현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공부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수업과 동일하게 제가 했었던 해설을 PDF로 제공할 건데
왜 문학은 해설이 PDF로 없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재에 뺐거든요. 해설을, 문학 해설은. 일단 제 수업을 들었을 때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관되게 제가 풀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관된 풀이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서 일단 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재가 어찌됐든 두꺼워지고 교재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재 비용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재비에 대한 부담을 줄어드리려고 문학과 관련된 PDF를 뺐습니다. 알겠죠? 해설을 뺐고요. 독서는 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써드렸고 문학은 예를 들어 저희가 수업을 4회까지 올리면 그 4회까지 올린 거를 합쳐서 PDF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아직은 4회까지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학습 자료실이 없는데 추후에 여러분들 해설은 문학 해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수강 대상은 어찌됐든 40분 시간 재고 똑같이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만드시고 그걸 만든 다음에 스스로 분석한 것과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의 분석이 동일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동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의 풀이와 여러분들의 풀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풀이가 맞아가고 그 확신을 통해서 시험날 팍팍팍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을 줄이는 건 결국은 정확도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정확도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기출과 유사한 고난도 적용 문제고요. 기출과 유사한 고난도 적용 문제인데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아무 지문 안 넣어놨습니다. 제가 분석을 다 했고 6구 수능과 올해 6월, 작년 6구 수능과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출제오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비 시행도 출제오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오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선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지면 문제 풀만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제가 수업할 때 기본기를 계속 강조할 거고 6월 평가는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걸 계속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 수업을 듣다가 내가 저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 나 저 풀이가 이상한 것 같아.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 하면 연계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연계를 뭘 해야 될지가 어려우면 질의응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기본기와 개념을 보강하는 건데 단순 문학 개념과 단순 독서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수도 없이 풀어보면서 동일한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저희가 동일하게 만들어 건 건데 그게 일관된 풀이입니다. 알겠죠? 일관된 풀이고요.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니까 단순히 겉만 보고 공부하시는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풀이의 학습이 필요한지를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공부고 제가 했던 공부로 성공했고 제 수많은 제자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공부는 제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직접 증명한 공부법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그래서 국어를 가르칠 때는 이때 이런 행동 필요해, 이때 이런 행동 필요해로 행동적인 걸로 많이 가르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저는 거기에 역행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행동은 결국은 내가 기본기가 쌓이면 저절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원적인 걸 자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기본기와 개념 보강 여기 시작 혹은 압축집을 할 건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시작을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면 압축집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 기준 1.0을 같이 붙이면 제가 하는 풀이의 일관적 풀이를 계속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객관적 기준 1.0은 논리성으로 완벽한 거, 여지가 없는 거, 아시겠죠? 잘 낸 거, 정제된 것들 위주의 기출만 넣어놨기 때문에 교육청과 평가원을 같이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정제된 사고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설 틱하지 않고 평가원 틱한 게 뭔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고난도까지 가고 싶다라고 보면 제가 도약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2019년부터 25년 수능 6구까지 대부분 넣어놨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거 위주로 넣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올해 6월 평가원, 작년 6구 수능까지 보면서 트렌드에 맞는 것 자체를 연습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객관적 기준 2.0은 1.0보다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 두 번째 사설틱함을 가르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평가원과 사설틱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하실 거고 그 학습하신 걸 토대로 제가 오메가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설 강의를 찍어 드릴 건데 그 사설 강의에서 이런 게 평가원스럽고 평가원스럽지 않은구나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제가 현장에서 1000명 정도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1000명 정도 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질의응답을 받아보면 현장 학생들에게 많은 질의응답을 받고 저희가 설문지를 돌려보면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갖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의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BS를 언제 공부할 거요가 중요한데 자, EBS는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독서는 교재로 제작을 해서 현재 내놨고 강의가 다 짧을 겁니다. 강의를 일부러 길게 빼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는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고 복습은 교재로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제가 수업한 내용을 전부 다 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강의는 쉽게 보시고 교재로 공부하시면 아마 이원적으로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 완성 문학은 현재 촬영하고 있고 교재는 무료로 PDF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부담이 좀 있을 거라서 교재비가 해서 여기 무료, 그 다음 수능 특강 언어도 곧 마무리 될 텐데 이것도 교재 무료. 알겠죠? PDF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EBS 언제 공부할 거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언매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자고 했을 때 EBS와 언어, 특히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부분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EBS 연계된 자료들,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현장 학생들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과학기술 경제 법지문이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위주로서 가면 결국 완벽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과학기술 경제 법지문에 대한 욕구가 좀 많습니다. 그 과학기술 경제 법지문은 각각에 갖고 있는 제재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독서의 핵심은 인문지문이고 인문지문이 모든 글의 핵심을 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경제기술 법지문만 공부하면 안 되고 압축집에 있는 인문책과 관련된 것들, 결국은 글 읽기의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과학경제기술 법지문이 흔들리면 일단 기본적인 글 읽기가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예로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와 있는 가나지문 법지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지문에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황을 이해할 건데 그건 상황 이해가 아니라 가지문에서 제시한 것들을 동의어로 얹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 없는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게 저는 인문학 지문을 읽어가는 패턴 자체에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자체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 읽는 게 어려우면 인문학 지문 자체를 통해서 글 읽기 기본기를 잡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인문학 지문을 기본을 통해서 과학기술 경제 법지문까지 볼 수 있는 게 하프 모의고사고 그래서 리트 지문을 넣은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실전적인 풀이도 중요하고 행동 양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기본기를 강조할 겁니다. 고난도를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고난도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첫 단락 첫 문장 문학은 보기라는 기준 안에서 해석하는 힘 자체를 보여드릴 거고 정말로 기준만 잘 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트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리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리트를 하면서 내가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정확도 있게 보는 거, 즉 기본기만 보면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 기본기스럽게 공부하는 것도 객관적 기준 하프 모의고사에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도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중요한 건 시간 재고 풀고 난 다음에 직관적 풀이가 시간을 재지 않았을 때의 분석과 일치해가는 과정을 꼭 확인하시고 그 일치해가는 과정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확신, 그 다음 시험장에서의 확신을 만들 것이고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 과정은 객관적 기준 하프 모의고사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